지역 이슈 돋보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2월 13일입니다. 한 달여 남겨놓고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 공판 결과가 나와서 지역사회에 거센 논란이 불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 대구 경북 선거법 위반 빅3 당선인들 위주로 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무 법학 박사 그리고 천영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4일 오전이었죠.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게 턱걸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빅3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던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서 이 공소 사실은 인정이 되나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래서 이 벌금 90만 원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5개월이 지났죠. 네. 또 법원에서 이렇게 90만 원형을 선고한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더라고요. 네. 직무수행 지지도가 60%에 이르고 양형 그동안 이 특별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원직이 아니죠. 대구시장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은 선고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권 시장은 지난 4월과 5월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가운데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법원이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도 앞에서 덧붙였어요. 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거는 죄질이 크다.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미 3번을 출마했었고 대구시장 선거도 2번째로 이 선거법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면서도 이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앞서서 검찰은 150만 원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조금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실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당시 인터뷰 상황을 잠시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재판장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이제는 멈추고 시정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들께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네,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일단은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번 구형과 선고를 보면 검찰과 법원이 모두 좀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권영진 대구시장, 그다음에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도육감 이 세 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구 경북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권영진 시장이 가장 재질이 무겁다 할까 형량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이번에 시장직을 유지할 정도로 나왔는데요. 전라도 정읍시장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데 당선 무효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대구지방법원 재판부에서도 말씀대로 이제 청 기자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고려도 재판도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판사라는 것도 이제 그 판결의 형량을 구하는데 형량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판결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 일각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뭐 대구시와 정치계가 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나요? 네, 우선 이 권 시장과 대구시는 이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재판 기간 내내 밝혔었는데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 민선 재선 시장으로서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좀 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네.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구 통합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치수원 문제, 그리고 대구의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 문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구시는 안도하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권 시장도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앞으로 이제 시정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앞서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권 시장 재판이 빅3 소위 빅3의 첫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선거를 가장 많이 치러본 분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은희 교육감과 임종식 교육감의 재판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타 정당들은 이 판결이 너무 봐주기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 직후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성명을 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춰볼 때 이건 너무 약하다. 대다수 시민이 보기에 이거는 이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앞으로도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아무리 법을 어기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없을 거다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런 비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어쨌든 150만 원을 구형했던 만큼 검찰이 즉각 항소해서 다시 한번 이걸 2심 재판부에 넘겨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야당 쪽에서 야당이 아니죠. 저 민주당 비롯해서 정의당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깊이 반성하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논리를 있는 그대로 좀 갖다 쓰는 것 같고, 시민사회단체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는데, 시민단체는 지금 어떻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단체들 중에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등 이제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라고 범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그런 반발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은 엄격한 사회적인 잣대로 사회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런 반발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이나 이제 같이 경쟁했던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권 시장의 경우도 이번에 아까 방금 인터뷰했는 것처럼 그 뭐 판결을 존중한다 하고 또 시정에 전념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이 법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면은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안대로 아까 청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선거의 달인이고 평생 정당에 몸담아온 사람이 이런 현직 단체장이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 선거법의 엄중하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행동을 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깊이 사과하고 시민들에게 정식 사과문을 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간단히 저렇게 인터뷰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아까 인터뷰는 기자들이 물으니까 대답했는 게고 안 물었으면 대답 안 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정상적인 인터뷰 기자회견문을 적어가지고 국민 앞에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과하고 내 시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좋고, 그 이후에 다른 단체 정당에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식으로 대응하고 정면 돌파해라 이런 조언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경찰이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강은희 교육감이 중부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선거 기간 중에 예비후보 시절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을 10만 부를 찍어서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이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정당과 관련한 사람이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정당과 관련한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희 교육감이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당시의 경력을 기재해서 홍보물을 보냈고 또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때도 이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이라는 문구를 개소식 장소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강은희 교육감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교육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좀 고초를 겪었는데요. 일단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홍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선거사무소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시하고 그리고 공보물에도 또 게시를 했다는 점에서 이게 강 교육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모를 수가 없다. 라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검찰이 최종적으로 좀 판단해서 기소 여부가 12월 13일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좀 전에 뭐 말씀 나눌 때 권 시장의 결과가 이 두 교육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이 선거 대구 교육감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최초에는 아까 이제 청 기자님이 10만 부를 배포했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배포한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거죠. 아니요. 배포는 본인이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배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 배포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배포하도록 했다는 것은 선관위도 그 당시에 문제를 안 된다고 봤는지 아니면 잘 발견을 못해는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선관위가 승인을 해서 배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현실상 정당이 매우 정파적이고 당리당략적이고 엄격히 말해서 선진국에서 행하는 정당의 기준에 매우 미달된 하나의 도당에 가까운 파당에 가까운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정당이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뒀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현실상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법도 개정해서 정당을 선거에 관여한다기보다는 정당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만인이 아는 정당 경력을 오늘 모든 인터넷 언론에 인터넷에 다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 선거 발송문에만 하지 말라 이런 것도 너무 눈 가리고 앙화하는 시기니까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실정법상은 그렇게 이제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있으니까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관위도 놓쳤고 실수했다라는 부분도 지적해 주셨고 이게 법 개정까지도 논의가 돼야 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도 지난 6월 경북도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진행 사항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임종식 교육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사무 기획하는 사람에게 1,700만 원입니까? 줬다는 게 1,700만 원 줬다는 게 발각이 돼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시민단체들은 빨리 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 저는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주면 안 되는 건 원칙상은 맞아요. 맞는데 현재 우리 선거 행태가 어떠냐 하면은 선거 기획사에 돈 안 주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없고 그러나 그 선거법에 그 조항에 그걸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실하고 이 선거법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 기획을 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을 해서 노동을 제공했는데 그걸 돈을 못 받는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노동법과 선거법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저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하고 어떤 후보들은 이러한 선거법을 빌미로 선거운동을 기획 서비스를 한 사람들 돈을 떼먹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을 빙자해서 사실상 돈 떼먹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임종식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제 줬다는 건데 이게 뭐 사회적으로 바람치범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도 잘 현명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덧붙일 얘기 있어서 이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 의견 주셨고 천 기자님도 의견 주시죠. 저는 뭐 의견보다는 임종식 교육감의 경우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게 후보 시절에 본 후보 시절에 이 선거 기획사에게 맡기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비 후보 시절에는 본인의 그 직계 가족과 그리고 3명의 이제 선거운동원을 유급 사무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때 정식으로 유급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 기획사에게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앞서서 이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선거법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비 후보 시절에도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선거 기획사에게 부탁을 하고 맡기게 되는데 이 임종식 후보뿐만 아니라 당시에 경북교육감 선거를 했던 모든 후보들이 이 처리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좀 아주 까다로운 법 적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에서 진행되는 현실과 이 선거법상의 괴리되는 측면도 조금은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임종식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자로 활동을 하다가 살아오시다가 선거를 처음 치러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재판에서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뭐 이제 후보들 가운데 선거 기획사를 쓰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기장군수가 지금 3선이 됐는데 혼자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무소속이고 뭐 그런 분도 계신데 아무튼 꼭 뭐 선거 기획사를 꼭 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견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혼자서 그 선거 운동도 다 하고 기획도 혼자 하고 뭐 되게 독특한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주 이상적인 선거 모델. 네. 그래서 이게 꼭 돈 내지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포장이잖아요. 기획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거품이 좀 빠졌으면 좋겠고 현실과 말씀해 주신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도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앞서 쭉 얘기 나눴습니다. 권영진 시장의 판결 앞으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교육감 비롯해서 남아있는 그 선거법 관련 사건들에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두 분 뭐 개인 의견도 좋고요.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제가 보건대는 이 권영진 시장의 다른 분들보다도 이제 재질이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선 무효가 아닌 유지 쪽으로 갔는데 아마도 이 다른 두 분의 교육감에도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이 미쳐서 아마 기소도 실제로 할지 말지를 이제 검찰에서 검토하는 것 같고 아마 뭐 매우 관대한 이제 적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저는 조금은 박사님과 의견이 다른데요. 일단 권 시장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이드라인이 되겠지만 임종식 교육감의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강은희 교육감의 경우에 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선거 기간 중에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으로 발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 우리 법 체계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 더
엄중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네. 또 보는 시각에 네.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후보들이 네. 이 선거법, 이 법을 잘 지키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 선거 당선 무효가 되면 그 외에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크므로 재판부에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거기 말하자면 정치적 고려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 정치 고려는 당파적인 고려 네. 또는 정략적인 고려를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치적인 고려라는 것은 사회적인 고려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선거 비용을 또 써야 되고 네. 이 비용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쓸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면 선거법을 조금 위반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치적 고려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네, 네. 이게 지금 표현을 정치적인 고려라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고려를 네.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선거 네. 비용까지 또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 경북의 단체장 10명 가운데 지금 4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선거법 조사 중인 인원 비롯해서 큰 틀에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그 대구 경북의 광역단체장 4분을 제외하고 또 기초단체장이 31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 31분 중에 또 10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고유나 문경시장 그리고 책임은 영천시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황천모 상주시장 그리고 김문호 달성군수가 또 고발돼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시장 군수가 그리고 구청장까지 12명이 이 경찰 수사망에 올라와 있는데요. 광역과 기초의원도 또 8명이 수사를 그렇군요.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다뤘었죠. 이재만 전 네,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관련된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6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무더기 당선 무효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계속 좀 지켜보셔야지만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요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선거 후보자들이 이 선거법을 위반하는데 고의로 했느냐 실수로 했냐 그 점에 대해서 이 사법직 당국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거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란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나라에서 정한 이 법을 엄격히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본인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상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실수가 아니잖아요. 또는 이제 의도적인 거고, 또 이재만 이제 전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의원이 6명이죠? 예, 6명이 연루돼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엄중한 이제 지적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이 조금 선거법을 무시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법을 똑바로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네.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거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은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의 해당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이 될 텐데요. 지방선거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게 부디 앞으로 남은 판결들은 엄정하되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